자,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해서 이제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과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봐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나눠서 볼 건데 먼저 나오는 게 기체가 한 일입니다. 일이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일 계산하는 거는 힘에다가 이동거리 이렇게 곱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기체라고 하는 애가 일을 했다라는 거는 기체가 무언가에 힘을 가해서, 그치? 무언가에 힘을 가해서 무언가를 이동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체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체는 무슨 힘이 있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용기 벽면을 때리는 힘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물리량이 뭐가 있냐? 압력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힘을 찾아낼 건데 이 압력이라고 하는 단위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누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어줘서 나타내는 거야. 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보자. 힘을 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치? 힘을 면적으로 나누어서. 당연히 단위는 힘은 뉴턴이 될 거고, 그 다음 면적은 뭐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체가 뭐 용기 벽면을 미는 힘이 있어. 그 벽면을 미는 힘으로 뭐 얼마만큼의 뭐 벽면을 밀었다. 그럼 벽면이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가하는 힘 어떻게 계산해? 힘은 압력에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압력에다가 기체의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뭘 곱해? 나머지 이제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동거리를 곱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어떤 용기가 담겨있는 그릇이 뭐 실린더 형태, 피스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원통의 면적하고 원통의 이동거리 뭐 이걸 두 개 가지고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원통의 면적과 그 원통의 요 피스톤이 뭐 요만큼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면적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두 가지 항을 묶어서 뭐라고 하면 된다? 부피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을 계산할 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면 압력에다가 뭘 곱해서 나타낸다? 부피를 곱해서 나타낸다. 근데 이 부피가 변하는 값이 되는 거지. 이동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가 더 많이 커지는 거다. 이동거리가 적게 커질수록 뭐 부피가 적게 커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는 얘가 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책에는 문자로 어떻게 나타나 있어? 압력을 P라고 나타내고 부피의 변화를 델타 V 이렇게 나타냈지. 그지?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일을 했다. 뭘 했다? 팽창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부피가 델타 V만큼 늘어날 때 기체가 피스톤의 한 일 W는 압력 P와 부피 변화량 델타 V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기체라는 애가 주체가 돼서 얘가 일을 했다. 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일과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과 에너지 관점을 생각해봤을 때 책 가져가 책. 빨리빨리 다녀. 뭐 수능 특강물 졸라게 3번씩 풀어줬는데 수능 특강을 졸라게 못 풀어가지고 시험을 졸라게 못 봐가지고 다 뭐 나가리 한 거지 뭐. 그지? 아이 또 편집 좀 만들어 주시네. 왜 다 그 구석탱이에 그렇게 몰려있냐? 너 그거 앉으면 힘들어 하잖아. 이거 봐. 너 맨날 구석탱이 앉으면 안 보인다고 막 그러잖아. 진짜 뭐야 그냥 바로 여기 앉았으면 됐지. 이렇게 뒤로 돌아가가지고 굳이 이렇게 하지. 자, 일과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을 했다라는 거는 뭐야? 에너지의 이동이 있다 이런 거잖아.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그 물체가 에너지를 갖는다 이러지. 알짜 힘으로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일을 해주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기체가 이제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일을 했다, 에너지를 남에게 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기체의 입장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계셔야 돼.
팽창하였다라는 거 하나. 일을 했다라는 건 밀었으니까, 그치? 팽창한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 잃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반대로 일을 한 게 아니라 받는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기체가 일을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는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뭐 일을 받는 거니까 일을 받는다,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거지. 그치? 했다의 반대로 받는다. 뭐야? 그러면 기체가 압축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체가 이제는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얻는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 그럼 이제 요거를 문자로 한번 나타내봐. 팽창했다.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우리 여기 부피라고 하는 거 델타 V라는 값이 어떻게 됐다? 양수가 됐다 이거지. 그러면은 해준 일의 양이 양수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델타 V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의 값도 음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팽창한다라는 거는 부피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변화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압축되는 거니까 부피가 작아지는 거니까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얘랑 부호가 같고 얘랑 부호가 같으니까 똑같은 부호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체가 한 일 내지는 기체가 받은 일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체의 부피 변화와 일이 이런 밑에 그림처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그래프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인데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에서 현재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 자, 세로축이 압력이고 가로축이 부피야. 압력, 부피가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만 바뀌었지. 뭐 V1에서 V2라는 값으로. 그러면 여기서 압력 값은 얼마만큼이야? 요만큼이 압력 값이지.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피의 변화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1의 양이 나온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요 압력과 잘 봐야 돼. 부피 두 가지 물리량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그리는 RM 면적이 뭐와 같다? 기체가 한 일과 같다. 그럼 이거는 한 일이야 받은 일이야? 한 일이라고 해야 되지. 델타 V가 양수니까. 그지? 반대로 두 번째 그래프처럼 어떻게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압력과 부피가 있는데 부피가 이번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 면적만큼 기체가 일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세 번째 형태처럼 그래프가 순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압력도 변하면서 부피도 막 변해.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요 내부 면적만큼이 뭐와 같은 거다? 기체가 한 일의 양과 같은 거다. 알겠지? 이거를 구간 나눠서 봐도 돼. 이렇게 가는 동안 어쨌든 부피가 변했죠? 요만큼 일을 어떻게 한 거야? 한 거야. 이렇게 이동했지? 요만큼 일을 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 반대로 요만큼 이동했지? 그러니까 요렇게만큼 일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만큼 일을 받은 거야. 그러면 한 것과 받은 걸 다 더해보면 어떻게 돼? 하는 거는 양수고 받는 거는 음수니까 어떻게 돼? 요거 전체에서 요거만큼 빼주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남아? 요 내부 면적만 남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아까 한 일은 어떻게 됐어? 한 일은 전체 이만큼이 됐잖아. 그지? 근데 받은 일은 어떻게 돼? 요만큼이 되지? 그지? 그 두 개 더하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요 내부 면적만큼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압력 부피 변화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내부 면적과 같은 만큼 뭐 한다?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기체가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받는다라는 것도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 그치? 그때 기체가 갖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자, 요 내부 에너지의 관점 해석 잘 해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 뭐라고 나와 있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해서 뭐라 그래?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지? 그치? 자,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기체 분자가 갖는 역학적인 에너지. 요걸 가지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 운동 에너지는 뭘로 계산해? 운동 에너지 뭘로 계산해? 아니, 이거 까먹으면 뒤져야지 진짜. 안 되지. 이거는 뭐야? 어떻게 계산해? 식을 얘기하는 거야. 식이든 뭐 구하는 방법이 됐든 앞에서 여러 가지 했잖아. 그래, 2분의 mv 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야.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에서 내가 포텐셜 에너지에서 어떤 포텐셜 에너지인지 얘기 안 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면 mgh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면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 이 포텐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었잖아. 예를 들면 뭐야? 중력이라는 힘이 당기니까 그 당기는 힘에 대해서 일을 해주면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 탄성력이라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을 해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그럼 여기도 뭔가 힘이 있고 그 힘에 대해 일을 해줬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맞아?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이거 생각해봐. 분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이거를 다 계산하기가 좀 그렇지, 사실. 우리가 하기는. 우린 족밥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려. 이걸 없애버리려면 분자 간에 인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없는 걸로 보는 거야? 없는 걸로 보는 거야. 없는 걸로 보는 거야. 얘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 기체는 분자 간에 인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물 분자가 끓는 점 100도씨에서 끌어나가는 거고, 메테인 분자는 영하에서 끓는 거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물질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른 이유가 이런 분자 간의 인력, 입자들 간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걸 무시해버렸어. 실존하는 거야? 아니지. 이거 뭐라 그래? 실존하지 않는 기체. 이상기체다, 이상기체. 분자 간의 인력을 어떻게 한다? 다 무시해버린다. 이거 말고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우린 여기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오로지 무슨 에너지만 생각하면 된다? 얘만 생각하면 된다. 얘만. 자, 근데 기체라는 애가 우리 화학을 배운 사람들 알잖아. 0도씨 1기압에서 요만큼에서 한 22.4리터 있어. 그 안에 몇 개 들어있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존나 많이 들어있지. 그지? 그 존나 많이 들어있는 걸 다 더해야 되지. 그지? 근데 이 존나 많이 있는 애들이 각각 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가지고 다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겠지. 그지? 그러면 가장 계산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 내 시험 성적이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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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는 몇 점을 받았다고 보면 돼? 평균 점수와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평균 점수의 과목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구해서 평균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서 거기다가 뭘 곱하면 분자의 수를 곱하면 이게 총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 총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에다가 뭘 곱한다? 분자수. 요걸 곱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거. 기체라는 애, 내가 가열을 해주게 되면 더 빠르게 운동해서 용기병면을 더 빠르게 때려버리고 그래서 팽창한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그러니까 뭐야?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더 빨라진다라는 거잖아, 기체 분자가. 그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무슨 온도? 절대 온도라고 하는 물리에서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물리량을 이용한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이걸 한 방에 한번 정리해보자. 내부 에너지를 나타낼 때 기호로 U로 나타나거나 또는 그냥 E 이렇게 나타내. 나는 그냥 편의상 U로 나타낼게요, 계속.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낸다?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에 곱하기 분자수. 어디다 한번 써보자.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요거는 분자의 개수. 그치?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보면 요거 분자수가 일정할 때 요거 둘이 무슨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또 뭐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값이 뭐에 비례하는 거다?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 옆에 요 공식 같은 공식, 같지 않은 공식 하나만 정리해 놓으세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총합이고 분자수가 많을수록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큰데 이상 기체에다가 적용했을 때에는 어떻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그냥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면 봐봐.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하지? 그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과정을 볼 때 온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걸 중요하게 볼 거야. 온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는 거, 분자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요것도 보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야. 에너지의 보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너지의 보존인데 누구 기준의 에너지 보존이냐? 기체에 대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기체라고 하는 애는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치?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뭘 할 수 있어? 팽창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을 받거나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온도를 올려주면 또는 열을 가해줘서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변할 수 있잖아. 그치? 또는 반대로 열을 빼앗아서 얘를 낮추면 얘도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하거나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빼앗으면 변할 수 있다 이거지. 이 전체적인 내부 에너지와 일 그리고 열 에너지 이 셋의 관계에서 에너지의 보존을 설명하는 게 무엇이다? 연력학 제1법칙이다. 자, 그러면 봐. 내가 기체한테 열을 줬어. 이 열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Q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거야. 일은 워크니까 W 이렇게 나타낼 거야. 내부 에너지는 U 이렇게 나타낼 건데
사실상 일을 하거나 받거나 열을 가하거나 빼앗거나 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를 써보면 자, 이렇게 돼. 기체가 열을 받았어. 또는 열을 빼앗겼어. 빼앗긴 또는 받은 열 에너지. 그거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전환되거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얘의 입장에서 내가 다시 써볼게. 얘의 입장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내가 열을 가해주면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가해준 열만큼 올라가.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일을 하면 낮아지지. 일을 한다 해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일을 한다. 부피가 팽창한다라고 그랬고 그때의 일의 부호는 뭐야? 양수지. 그지? 그러면 일을 하는 경우에 즉 양수인 경우에 내려가는 거잖아. 뭐라고 써줘야 돼? 마이너스. 양수인 경우에 내부 에너지가 빠진다 의미다. 알겠지? 맞아? 양수인 경우에 일을 하는 경우에 내부 에너지가 빠진다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부호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Q라고 하는 녀석 얘도 양수가 있고 얘도 음수가 있어. 그럼 양수가 의미하는 것과 음수가 의미하는 것. 자, 얘가 양의 값을 가지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그럼 열을 어떻게 한 거야? 빼앗은 거야? 준 거야? 준 거지. 줘서 기체가 어떻게 한 거야? 흡수한 거지. 그래서 Q의 부호 잘 보시고 양수면 뭐다? 흡수한 열을 얘기하는 거다. 음수면 뭐다? 방출한 열을 얘기한 거다. 알겠지? 이렇게 나타내고 W는 앞에서 정리했죠? W가 양수면 뭐다? 팽창 일을 하는 거다. W가 음수면 뭐다? 압축되는 일을 받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Q는 그래서 델타 U에다가 뭐에?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쓰거나 요거를 이용해서 쓰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알겠지? 둘 중에 마음 편한 걸로 써.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되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가해준 또는 빼앗은 열, 그 다음에 기체가 팽창일을 하거나 압축일을 받았을 때 일과 관련된 그 세 가지 항으로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이게 뭐다? 연력학 제1법칙.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것만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중학교 복습이야. 사실 이거는 중학교 복습이야. 그래서 밑에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있죠. 그래서 딱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만 그릴 거야.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 여기까지 지금 봤을 때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물리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량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무엇을 일단 봐야 되냐면 내부 에너지 봐야 되죠. 근데 그 내부 에너지는 무엇이랑 관계가 깊어? 내부 에너지 정의가 아까 뭐였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고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에다가 분자 수를 곱하는 것이고 근데 그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온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온도라는 개념을 그리고 그 온도가 변할 때와 변하지 않을 때 어떤 또 다른 물리량이 변하는가를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열량. 그치? 열량. 그 다음에 또 자, 내부 에너지 알고 열량 알고 하나 더 뭐 남았어? 1. 근데 그 1은 어떻게 계산해?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이잖아. 압력에 따라 어떻게 또 변하는지 부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물리량이 어떻게 보면 몇 가지야? 5가지야. 그러면 그 물리량들의 관계를 이미 우리가 배운 게 있다고 몇몇 개의 물리량 관계를 그게 뭐야? 기체에 대해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이야. 보일 법칙이 뭐야? 갈 길이 먼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네,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족 같은 거야, 이게. 뭐라고? 바지 내리려고? 바지 내리려고? 어제도 내렸다며. 빨리 갔다 와. 이게 문제야. 아니, 2학년 때 물리에서 완전 꽃 같고 족 같은 연력학을 해야 되는데, 그 하려면은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법칙을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워? 누르면 풍선이 작아져요. 이 지랄로 배우고 말았단 말이야, 그지? 계산도 안 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그지? 그렇게 해야 진짜. 그리고 내가 아는 바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풍선을 가열하면 빨라져요. 그래서 많이 때려요. 그래서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늘어나요. 이게 끝이야. 틀린 말은 아는데 정량적으로 안 배우고 그냥 늘어나요 라고만 배운단 말이야. 얼마나 늘어나는지 안 나와. 어떻게 돼야 부피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하는지 그 정량적인 관계를 안 배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거 봐야 돼. 정량적인 관계. 그거 졸라 웃겨 지금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칸에다가 무엇을 정리할 것이다?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막힌 법칙 몇 가지 좀 정리할 거야. 자, 보일 법칙은 뭐냐면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야. 일정한 온도 아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자, 일정한 온도 아래에서 재현아 정리를 해보자. 언니야, 펜은 어디다가 넣었어? 왜 안 들어? 펜 왜 손을 여기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지? 그러니까 주머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지? 그 손 의심스럽다 좀. 조금.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와서는 그러지 마. 얘 만지러 간 거야? 오케이. 일정한 온도에서 뭐하고 압력하고 부피가 서로 어떻다? 반비례겠지. 야, 누르잖아. 누르는 게 세지잖아. 누르는 게 세지면 부피가 커져? 그러면 약간 이건 뭐야? 지랄 발광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쿡 찌르면 퍽 터지는 막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거 지금. 맞지?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한다. 압력의 기호가 뭐야? P. 부피의 기호는 V. 두 값이 반비례한다는 건 얘가 커질 때 얘가 작아지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요 값이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 그럼 봐봐봐. 만약에 내가 압력하고 부피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어?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우리 압력하고 부피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앞에 계속 있었잖아. 맞지? 하나는 압력이고 하나는 부피야. 압력이고 부피야. 이 그래프 있잖아 지금 위에. 거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였어? 일의 양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법칙과 관해서 이것과 이거 두 가지로 그리는 그래프가 존나게 중요한 게 계속 써먹을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야. 근데 둘은 반비례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압력 부피가 있으면 압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된다? 2배가 된다. 압력이 3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럼 부피가 3배가 된다. 그치? 이렇게 되니까 얘를 주르르 그냥 반비례 형태의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선상에 있는 그 모든 지점들은 보일 법칙을 만족하는 지점이다 할 수 있지. 보일 법칙의 기본 조건이 뭐였어 지금? 오케이. 온도가 일정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찍힌 그 모든 지점들은 다 온도가 어떤 지점들이다? 같은 놈들이다. 근데 그게 선으로 나타났지 온도가 같은 놈들이 모여서 만든 선이다.
등원선이라 그래. 그래서 이 등원선상에 있으면 온도가 어떤 거다? 똑같은 거다. 그럼 온도가 달라지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지? 그건 이제 온도가 달라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게 뭐야? 샤를 법칙, 샤를 법칙. 이 샤를 법칙은 이번에 뭐다?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지. 뭐야? 일정한 압력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피와 온도가 비례한다인데 그냥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가 비례한다. 이렇게. 부피가 커진 만큼 절대 온도도 높아지는 거고, 반대지 사실. 절대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부피도 높아지고 커지고, 절대 온도가 절반이 되면 부피도 그만큼 작아진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부피는 V, 절대 온도는 T. 그지? 2배 되면 2배 된다 그랬지? 2배 되면 2배니까 얘네 B가 일정한 거지? B가 일정한 거야. 그지? T분의 V가 일정하다. 언제? 일정한 압력에서.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보자. 자, 여기를 지금 내가 부피를 V라고 하고 여기에 압력을 내가 P라고 해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온도만 딱 2배로 해보자. 즉 뭐냐면 이 등원선은 온도가 T야. 뭐 T1이야. 근데 내가 온도만 ET1으로 바꿨어. ET1으로. ET1으로 바꾸면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니까 부피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지. 그러면 부피가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EV 해가지고 여기 지점은 와야 되지. 그러면 요 지점은 온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ET1이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보일 법칙을 적용해봐. 압력이 절반 됐어. 그럼 부피 어떻게 돼? 2배, 4V 되지. 압력을 2배로 늘렸어. 그러면은 부피가 어떻게 돼? 절반이 되지. 연결해볼까? 또 이러한 반비례 그래프 형태가 나오지 않겠어? 요것도 또 다른 등원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등원선만 가지고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야? 더 위에 그려져 있는 애가 어떻다?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온도가 몇 배도 높은지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로선을 쫙 그어서 압력이 같은 지점을 봤을 때 부피의 비만큼 온도의 비가 나와. 그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어.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여기선 지금 나타나진 않지만 세로로 그었을 때 뭐가? 압력 그거의 비가 또 온도의 비가 될 수 있어. 자,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한데 합쳐서 얘네 둘은 일정하지? 얘랑 얘의 비는 일정하지? 얘랑 얘의 비는 일정한데 얘랑 얘의 곱은 일정하지? 요거 그냥 합쳐서 뭐라 그래? 보일 샤를 법칙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로 다 할 수 있어. 봐, 얘가 일정할 때 어때? 얘네 둘이 비례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일정할 때 얘네들이 어떤 거야? 반비례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이건 화학에서 나오는 법칙인데 부피라고 하는 거랑 뭐랑? 분자수랑 뭐 한다? 비례한다. 이건 무슨 법칙? 잘해야 돼. 드로. 어떤 새끼가 아보가도르를 해, 아보가도르. 죽여버려요, 진짜. 아보가도르 법칙이래. 아보가드로 법칙. 그럼 분자수를 내가 n 이렇게 쓰면 얘하고 비례하는 거지? 얘하고 비례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봐. 얘하고 비례한다라는 거는 얘하고 얘의 비가 일정하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의 가장 기본 조건이 뭐였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거란 말이야. 그지? 자, 얘네 둘이 일정할 때 이 새끼하고 분자수하고 B가 일정하다니까 여기다 그냥 N 써주기만 하면 그게 되는 거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에서 분모에 있는 거를 다 우변으로 곱해서 날려버려봐. 뭐가 만들어져? 는 일정한 값 상수 곱하기 분자수 곱하기 온도 이렇게 나오지. 이때 이 상수를 기체 상수 R이라고 써가지고 PV는 nRT라고 쓰는 거. 요게 뭐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PV는 nRT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화투에 가서 나와요. 화투에 가서 알아는 두셔라. 알아는 두셔라. 알아두면 좋다. PV는 nRT. 그래서 이 식 하나면 그냥 무적의 식이야. 기체와 관련해서 웬만한 거 다 찾을 수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야? 지금 압력하고 부피 변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온도도 찾아내지? 그지? 온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밑넓이, 요 변화의 밑넓이 가지고 구해보면은 1의 양도 찾을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다시 돌아와봐. 이렇게 와가지고 봐봐. 온도 변화를 볼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요 새끼 볼 수 있지? 압력 부피 변화에서 밑넓이. 요 새끼지? 요 새끼하고 요 새끼 알면 요 새끼 알 수 있네? 그지? 요 새끼 얼마고 요 새끼 얼마면 요 새끼 얼마다 이런 거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연력학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기체가 있을 때 그 기체에 열을 가하거나 열을 빼앗거나 또는 부피를 늘려주게 하거나 부피를 압축시켰거나 했을 때 그 기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걸 가지고 연력학 과정이다. 연력학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변화만 넣어놨어요. 그 4가지의 변화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기체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만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뭐 나머지 이어서 합시다. 첫 번째. 기체 상수. 써줄까? 0.0821 atm 리터 per 몰 켈빈.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8.31447 줄 per 몰 켈빈. 이렇게. 난 다 쓸 건데? 대학교 가서 이 정도까지는 써야 돼. 근데 당연히 있잖아. 계산기가 해줘. 쫄지 마. 계산기가 해줄 거야. 8.31447 하고 계산기가 해줄 거니까 쫄지 마. 대학교 가면은 계산기가 해줄 거니까. 이거 가지고 막 별의별 거 지지고 볶고 별 지랄 다 한 다음에 이거 막 분산 때리고 막 표준 편차 구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해. 근데 걱정 마. 누가 다 해준다고? 계산기가 다 해준다고. 야, 계산기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기가 아니야. 숫자값 입력 엔터, 입력 엔터, 입력 엔터, 입력 엔터, 입력 엔터 해주면은 평균부터 표준 편차, 분산 다 구해줘. 심지어 더 괜찮은 진짜 큰 액정 달려있는 그런 공항용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방정식 입력하면은 함수 그려줘. 그리고 심지어 그거 해까지 허근까지 다 구해줘. 니네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 그 덧셈 뺄셈한 산수 계산기가 아니야. 존나 멋있어 그 계산기는. 심지어 뭐도 해주냐면 봐. 이런 거 그래프에 점을 찍어 놓고 이거를 내가 얘는 지금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는 아니잖아. 점 몇 개 찍어서 추세선 만들어줘. 추세선. 그냥 연장선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우리 막 별량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계산해줘. 별거 다 돼. 근데 당연히 이제 사용 설명서 존나게 쳐다봐야 돼. 존나 복잡해. 뭐 메뉴에 뭐 누른 다음에 뭐 눌러서 뭐 누르면 뭐 눌러야 뭐 방정식 계산식이 나오고 뭐 누르고 해야 나오고. 그치? 보면은 되게 별의별 게 다 있어.
메뉴 들어가서 뭐 누르고 뭐 누르면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은 뭐 계산, 2번은 뭐 계산, 3번 뭐 계산, 4번 뭐 계산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나중에 대학 가면은 다 써요. 누가 공학용 계산기 잘 쓰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나뉘어져 진짜. 진짜라니까? 계산기 시험이야 그거. 계산기 잘 써야 시험 잘 봐. 내가 뭐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같지? 계산 능력 테스트, 계산기 테스트. 그러니까 너네 이제 나중에 대학 가기 전에 할 거 없으면은 공학용 계산기 하나 구해다가 사용 설명서 다 읽어보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해봐. 진짜 연습해봐야 돼. 그거 빨리 해야 문제 빨리 풀지. 자, 연력학 과정에서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첫 번째만 보고 일단 쉬었다 갑시다. 등압 과정이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가장 간단한 과정만 보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럼 등압 과정이라는 거 사실 이 단어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지. 그치?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모르면 안 돼. 같을 등자의 압력이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등압 과정이라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야? 기체가 이 새끼가 그냥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란 말이야. 지지고 볶고 막 하는데 압력은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압력은 어떻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무슨 과정? 등압 과정.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등압 과정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일정할 때.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불어. 풍선을 불 때 풍선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 뭐밖에 없어? 대기압밖에 없지. 대기압 변해 안 변해? 지금 이 공간 안에서는 안 변하잖아. 그럼 그런 상태가 뭐다? 등압 변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실린더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압을 볼 때는 누가 누르는 힘이 있어? 대기가 누르는 힘이 있지. 거기 하나 더 추가해야 돼. 뭐? 이 새끼 무게가 있잖아. 이 새끼 무게가 누르는 힘이 있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누르는 압이 일정한 상황일 때 등압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 간단하게 그래프 그려서 바로 그냥 해결해 보자. 아까 앞에 그렸던 거랑 똑같아. 자, 항상 세로축이 예고, 가로축이 예인 거 확인하고 보셔야 돼. 알겠지?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각각 압력, 부피인지 확인을 해야 돼. 뒤바뀌어 있으면 바꿔서 다시 그리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든 알아서 하시고, 얘가 가끔은 부피 온도 그래프로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문제는 아주 어떤 문제? 적 같은 문제. 그래도 해결해야 돼. 압력하고 부피가 일정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압력이 P고 부피가 V였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부피가 V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하나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부피가 V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부피가 커졌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다? 팽창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 등압인 과정에서 팽창한다. 그래서 등압 팽창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압축된 거잖아. 그치? 압축된 거잖아. 눌린 거잖아. 두 번째 과정 뭐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등압, 수축, 압축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E를 얼마나 했으며 얘의 에너지 이동은 얼마가 된다.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거를 보는 식이 뭐다? 이 연력합체 1법칙 이 식이야. 자, 요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냥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된다고. 자, 등압 팽창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식을 써보자. 델타 U는 Q 마이너스 W 이렇게 쓰지.
등압 팽창에서 우리는 부호만 일단 먼저 따져줘 보자. 자,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그치만 나머지 둘의 부호를 알아내면 얘 부호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는 있겠지. 자, 요 녀석의 부호는 어떻게 돼? 이거야. 바로 나와야지. 양수. 그 다음에 자, 얘는 뭐와 관련돼 있는 거라고 그랬어 아까? 얘. 이게 뭐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잖아. 내부 에너지는 언제 변한다 그랬어? 그래, 그러면 뭐야? 그게 온도와 관련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온도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보면 되잖아. 근데 온도는 어떻게 찾아낸다고? 압력 부피 그래프가 있을 때 등원선상에 있는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확인하면 된다고. 자, 그럼 원래는 얘가 여기를 지나는 등원선상에 있지? 그려. 근데 1번 과정 후에 여기 왔잖아. 여기는 얘랑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다른 선상으로 바뀌었어. 더 위에 있는 선으로. 맞아? 그럼 더 위에 있는 선으로 바뀌었다는 건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높아졌다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다? 커진 거다. 그러면 부호는 뭐다? 양수다. 그러면 얘가 결정되지. 얘의 부호가 뭐다? 양수여야 음수. 양수여야 양수를 뺀 값이 양수가 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글로써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뭐라고 쓰면 돼? 기체가 Q의 열량을 뭐 했다? 내가 이거 양수면 뭐라 그랬어? 흡수한다 그런 거지? 기체가 Q의 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내부 에너지가 델타 U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W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책에 또 밑에 해석이 있잖아. 뭐래?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흡수한 열 Q는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잖아.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것과 기체가 한 일을 더하면 흡수한 열량과 같다. 예를 들어서 내부 에너지가 30 변했어. 일을 70 했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30이 올랐다는 건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고 70만큼 일을 했다라는 건 70만큼의 에너지를 쓴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 에너지는 다 어디서 왔느냐? 흡수한 열에서 왔다. 100만큼 흡수했는데 그 중에서 30은 지가 처먹고 나머지 70으로 일을 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두 번째 요 과정은 어떻게 돼? 똑같이 한번 써보자고. 델타 U는 Q 마이너스 W야. 근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으니까 부호 쓸 수 있는 거 먼저 써보면 W가 일단 부호가 뭐야? 음수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어떻게 찾았어? 부호를. 등원선 보고 찾았지? 이번에는 여기를 지나는 등원선이야. 그러면은 더 아래에 있는 등원선이잖아.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내려간 거지. 내려간 거니까 얘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돼야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를 빼서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이 새끼 양수잖아. 그럼 얘가 절대적으로 더 큰 음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맞아? 그래서 얘가 음수다. 요것도 다시 식을 써봐. 어떻게 돼?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부호가 죄다 뭐가 되는 거야? 음수지. 그럼 얘도 해석을 써봐. 기체가 Q의 열량을 방출한다. Q의 열량을 방출한다. 그러면서 내부 에너지는 델타 U만큼 감소한다. 그리고 E를 W만큼 어떻게 했다? 했다, 받았다.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숫자를 한번 나타내보자.
바지 한번 내리고 와서 졸린 거야? 힘 빠졌어? 아니 끄덕이잖아. 힘 빠졌어? 왜 이렇게 고개를 젓고 막 헤드뱅잉하고 막 이러고 있냐고. 펜을 들어야지. 그 옆에 언니도. 언니 5대5로 다소곳하게 머리 잘 넘겼는데. 펜을 들어야지. 응? 자, 얘도 해석을 하면은 아까 어떻게 된다 해서 기체가 Q의 열량을 어떻게 해서 방출하는데, 그지?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E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뭐라 그랬어? 기체가 방출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합이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등압 과정에서는 열의 이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등압 과정에서 열의 이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요. 그치? 일어나지. 무조건 일어나지. 그치? 등압 팽창인 경우에는 무조건 흡수해요. 등압 수축인 경우에는 무조건 방출해요. 자, 요런 것들 하나하나 좀 더 알아두시라 이거야. 그리고 등압 팽창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부피는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그래프를 가지고 볼 수 있어. 부피 요만큼 변하잖아. 압력은 요만큼이잖아. 한 일은 요 사각형 면적만큼이야. 그지? 그 다음에 등압 수축에서는 요만큼 부피 변했고 압력은 요거잖아. 그럼 요 면적만큼 뭐 한 거야? 수축한 거야. 그지? 요 면적만큼 일을 받은 거야. 이런 과정을 잘 보시라고. 기본 과정이 4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하나 본 거야. 하나. 언제?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나오는 물리량이 뭐가 있어? 자, 요거와 관련된 게 뭐야? 물리량이. 온도지. 이건 뭐야? 열이지. 이거에서는 2가지가 숨어 있어. 하나는 뭐? 압력. 하나는 뭐? 부피 변화.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온도 변화가 없는 상황 할 거야. 열의 흡수 방출이 없는 상황 해야 돼. 압력이 일정한 거 했지? 그럼 뭐 해야 돼? 부피가 일정한 거 해야 돼. 그래서 3개 남은 게 그거야. 온도 일정한 거, 열이 차단된 거, 부피 변화가 없는 거. 그렇게 해서 기본 과정만 4개야. 그 외 다른 과정도 없겠니? 있겠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움직이고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거면 아니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것도 나와. 적같이 움직여 이렇게. 아니면 막 적같이 움직여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럼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를 해석하려면 일단 기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지. 진짜 여기 파트 이것만 잘해도 다 맞아. 뒤에 파트 특수 존나 쉬워. 보면 답이 나와 그냥. 해석만 잘하면. 여기하고 뒤에 특수 상대성 이런 파트 해석만 잘하면 답 나온단 말이야. 진짜로 존나 쉽다고 승우야. 응? 진짜 쉽다고. 알겠지?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등적 과정부터 해가지고 봅시다. 자, 등적 과정은 뭐래? 등적 과정. 자, 요거를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 부피가 일정한 거니까 뭐 그래프라고 하면은 이거잖아. 압력하고 부피 변화 그래프. 이렇게. 그러면 등적이니까 부피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되지? 2가지 방향밖에 없어. 어디? 위아래. 위로 가는 거하고 아래로 가는 거. 그럼 여기다가 변화를 다 한번 나타내 보자. 일단 먼저 처음에 여기였잖아. 그러면 등원선이 이렇게 지나겠지. 이렇게 등원선이, 그지? 위로 올라가면은 등원선이 여기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등원선이 여기 있고, 그지? 그러면은 자, 이 첫 번째 과정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다 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 등적인데 온도가 올라가는 가열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열 과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똑같이 등적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 온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되냐? 넌 왜 이렇게 몸이 90도로 돌아가 있냐? 왜 계속 돌아가 있지? 어떻게 더 돌려줘? 허리를 확 돌려버려 그냥? 좀 허리 할게요.
되게 뻐근하긴 해요. 카이로프래틱이라고 알아? 아니요. 도수 치료? 빡 꺾어줄게 아주 그냥. 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죽을 수도 있어. 책임은 못 져. 그러니까 해줄까? 네, 4대 돼요. 안 돼. 자, 등적 뭐라고 하면 돼, 얘는? 냉각이라고 하면 돼, 냉각. 자, 연력학 과정은 앞에서 나왔던 식을 가지고 이걸 해석만 하면 되는 거거든. 식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Q는 델타 U 플러스 W 또는 델타 U는 Q 마이너스 W 이거지. 자, 여기에서 등적이니까 부피 변화가 없는 거잖아. 부피 변화가 없으면 어떤 물리량이 사라져? 뭐라고요? 부피 변화가 없으면 어떤 물리량이 사라지냐고. 고 확인하지 마, 확인하지 마, 확인하지 마. 뭐가 사라져? 1이 사라져. 요것만 없앨 거야, 요것만. 그러면은 Q는 델타 U, 델타 U는 Q 이거잖아. 그 이게 뭔 뜻이야, 그러면? 내가 열을 줬어. 그래서 기체가 100만큼 흡수했어. 그거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내분해지고 올라가는 거야. 기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기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야? 흡수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등적 가열에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 Q는 델타 U. 이것도 그냥 Q는 델타 U. 부호는 어떻다? 가열하는 거야.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 열을 흡수한 거야.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 열을 어떻게 한 거야? 방출한 거야. 끝이야, 이게. 얘가 제일 쉬울걸?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이야, 이번에. 등온 과정.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가 어떤 과정이야? 일정한 과정이지. 근데 우리 앞에서 온도가 일정한 거 봤어. 언제 온도가 일정해? 보일 법칙을 따를 때 온도가 일정한 거잖아. 압력하고 부피 해놓고 보일 법칙을 만족하는 등온선 하나 그려. 여기 등온선이야. 등온선 가운데다가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어. 자, 이 상태였어, 처음에. 처음에 부피가 V고 압력은 P인 상태였어.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따라서 올라가는 거, 따라서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그럼 따라서 내려가는 과정, 따라서 올라가는 과정 이렇게 둘로 나눠보면 1번 과정은 자, 따라서 내려가는데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등온이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다? 수축, 압축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얘도 똑같이 식을 써봐.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거나 델타 U는 Q 마이너스 W인데 이번에는 어떤 물리량이 제거가 돼?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와 관련된 게 뭐가 있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건데 온도가 변화가 없잖아. 얘가 없어져야지 얘가. 그지?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뭐가 돼? Q는 W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Q는 W, 얘도 Q는 W야. 그래서 등온 과정은 식이 Q는 W야 그냥. Q는 W. 1과 열에너지의 이동의 부호가 똑같은 거다. 그럼 1번 과정은 2를 했잖아. 2를 했으니까 부호가 양수지. 그러면은 열량도 양수가 되는 건지. 반대로 얘는 1이 음수야. 그럼 열량도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글로 쓰면 우리 책에 있지만 한번 해보자. 열을 흡수하면, 그지? 열을 흡수하면 흡수한 만큼 일한다. 반대로 열을 방출하는데 방출한 만큼 뭐 한다? 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을 받았어. 내가 받아서 100의 에너지를 얻었어. 근데 그걸 그대로 내보내는 거야 그냥. 100을 얻었는데 100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니까 나 에너지 그대로지. 나의 에너지 그대로인 거잖아. 나의 에너지가 뭐야? 내부 에너지잖아.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등온 과정에서 한 일회양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또 한 번 다시 얘기해 줘야 돼. 변화의 밑넓이. 변화의 밑넓이. 자, 그럼 봐봐.
동일한 부피 변화가 생겼을 때 팽창 과정하고 수축 과정에서 누가 더 일의 양이 커? 수축 과정이 일의 양이 더 큰 거지? 당연히 압력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 마지막 단열 과정이야. 자, 단열이라고 하는 건 끊어버린다는 거야. 뭘 끊어버린다는 거야? 열의 이동을 끊어버린다는 거야. 열의 이동을 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도 식을 먼저 써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이거나 뭐 델타 U는 Q 마이너스 W라고 쓰고 열의 이동이 없으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Q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식이 동일하게 어떻게 돼? 델타 U는 마이너스 W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하면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생긴다. 일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얘는 조금 복잡한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번 잘 봐봐. 여기에 압력이 P 각각 V, 압력 부피가 P하고 V인 지점이 있어. 자, 요걸 가지고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일을 했어. 일을 했다. 일을 했으면 팽창하는 거지. 자, 팽창하는 거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일단.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 온도가 낮아지면서 팽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온도 변화는 우리가 등원선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등원선 먼저 그려볼게. 자, 얘를 지나는 등원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보다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낮아지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이 등원선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게 뭐다? 단열하면서 팽창한 거다. 요게 되는 거야. 됐어요? 다음 두 번째 과정. 얘하고 둘 다 얘가 이번에 음수야. 얘가 음수면 전체 뭐야? 양수지? 내부 에너지가 양수가 되는 거지? 해석해봐. 어떻게 돼? 일을 받는 거지? 일을 받았더니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러면 일을 받는다는 거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왼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돼야 돼? 온도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 등원선보다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지?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요게 2번 과정. 이걸 뭐라고 하면 된다? 단열, 수축. 이렇게. 그래서 새로 생긴 등원선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지점 지나는 등원선, 그 다음에 뭐 여기 지점을 지나는 등원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등원선이 변하면서 뭐하고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비교가 나오기도 해. 자, 요 1번을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자, 동일한 부피 변화가 생겼다고 했을 때 등원 과정이랑 단열 과정 중에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등원. 이유는 넓이가 넓으니까. 부피 변화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등원 과정은 요만큼의 넓이만큼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단열 과정은 어때? 더 내려가서 요만큼의 일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내려가서 등온하고 단하라고 등온하고 단열의 차이가 뭐야? 일을 받냐 안 받냐. 일을 받냐 안 받냐. 예. 그런 차이가 있나? 일을? 열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약간 정성적으로 그냥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 정도만 봤잖아.
그지? 근데 뒤에 가서는 뭐 해야 될까? 정량적으로. 등원 과정에서 한 일 WA, 단열 과정에서 한 일 WB. 부등호로 나타내거나 그 차이의 값이 얼마와 같은지. 그런 것들 계산을 하는 거 다 하셔야 돼. 그런 거 하려면 요거 쓸 수 있어야 돼. 요거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런 단열 과정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만 한 가지 적어볼게요. 이런 단열 팽창이나 단열 수축은 단열된 개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단열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단열된 그 어떤 실린더라든가 단열된 실린더와 같은 그런 물체 안에서 기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일어날 수 있는데, 꼭 단열된 실린더가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어. 언제 일어날 수 있냐면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 돼. 즉 뭐냐면 열의 이동이 일어나기도 전에 매우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경우에도 단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도 배우는 구름의 생성과 소멸 과정이 단열 과정이야. 자, 지표면이 있어. 지표면이 있어. 가열된 공기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상승하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압이 어때? 낮지? 주변의 압이 급격하게 낮아지잖아. 주변의 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니까 기체가 갑자기 뭐 하겠어? 팽창하겠지? 갑자기 팽창하겠지? 갑자기 팽창하겠지? 무슨 팽창? 이렇게 돼. 자, 그럼 단열 팽창했더니 어떻게 됐어? 단열 팽창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내려갔어. 단열 팽창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무슨 과정이 일어나? 응결이라는 과정이 일어나. 그로 인해서 물방울이 만들어져서 구름이 생성되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냉각되어서 하강하는 기류가 생겼어. 하강하는 기류가 생겨서 급격하게 하강을 해. 압력이 갑자기 어떻게 돼? 증가하지?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 압축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일어난다고? 너무 빠르게. 무슨 변화? 단열. 압축, 수축 일어나. 그러면 단열, 수축, 압축 일어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늘어나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다시 뭐해서? 증발, 기화해서 구름이 소멸된다. 열역학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열된 지표에 무슨 기류가? 상승 기류가 생긴다. 거기를 뭐라 그래? 저기압 지역. 하강되는, 냉각되어 하강되는 지역이 생긴다. 뭐라 그래? 고기압 지역. 고기압 지역에 그래서 날씨가 맑다. 구름이 소멸되니까. 저기압 지역이 날씨가 어떻다? 오늘 같다. 지금 비 온다. 우산 챙겨왔냐? 비 찔끔찔끔 와. 아니 챙겨왔는지를 보는 건데 뭘 굳이 그걸 꺼내. 자랑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법칙에 2법칙 들어갑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사실 뭐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굳이 억지로 껴맞추면 니네 방 같아. 그냥 네. 니네 방 같다고. 저희 반이요? 너네 방, 너네 집에, 각각의 집에 니네 방. 존나 어지러지잖아. 자연스럽지? 난 정리하는 거 구라치네. 지금 이거 뭐 증명이 안 된다고 어디서 지금 구라 약 치고 있는데, 증명이 안 된다고 지금 구라 약 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봐봐. 그냥 내가 살다 보면은 어질러지기 십상이지, 그지? 무작위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가역 과정은 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 과정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가역 과정이라 그래. 그럼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볼게요.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스스로, 다르게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자발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일을 받거나 에너지의 교환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가역이 아닌 거야.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스스로 돌아가진 못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돌아갈 수는 있어. 외부의 도움 일을 받거나 또는 에너지를 받으면 그러면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일이나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 방 얘기한 거야. 치우는 일, 정리하는 일 안 하면 졸라 어지러워져. 그지? 맞잖아. 그럼 그거는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비가역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슨 휴지가 막 이렇게 가고 털들아 모여라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 맞지? 자, 이런 건데, 이러한 연력학 제2법칙 과정은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에 대한 내용이면서 특히나 가역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3번에 나와 있는데 그 3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볼게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100%인 열기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모든 자연현상은 어떤 방향으로? 모든 자연현상은 무, 질, 서, 도, 가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무질서도를 물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질서도에서 엔트로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일어난다.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게 가역이랑 비가역이랑 무슨 상관이냐? 무질서하게, 더 무질서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질서 있게 정렬이 되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무질서하게 어질러져 있는 물건을 내가 질서 있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줘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다라는 거야? 가역적이라는 거야? 비가역적이라는 거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현상들이 어떤 거다? 비가역적이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뭐래? 열은 스스로 어디로 간다? 열원이라고 하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열원이라고 하는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언제? 항상. 그래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한다. 자, 요거를 따로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열평형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열의 평형.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야. 요게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면 열역학 영법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봤는데,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은 어떻다?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만 반대로는 저절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무질서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과정이다? 증가하는 과정이다. 그 계산해서 찾아내는 방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에 나오는 거? 물투나 화투에 나와요. 그래서 따로 그건 다루진 않을게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열 효율이라는 걸 볼 건데, 자, 어떤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보통? 앞에서 우리 통합과학 할 때 에너지 효율 막 이런 거 봤잖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해 봐. 계산 어떻게 했었어? 이 통과 때 나오는 거야. 통과. 그거 공급한 에너지 분해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열기관에서 열효율이라고 하는 건데, 열기관은 그럼 대체 뭐냐? 열기관은 고열원으로부터 무엇을?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뭐하는? 역학적인 일을 하는 장치를 가지고 뭐라 그래? 열기관이라 그래. 그러면은 흡수한 에너지가 있잖아. 흡수한 에너지만큼 공급받은 거지. 그에 대해서 역학적인 일을 한 비율을 가지고 계산할 때 뭐라고 한다? 열 효율이라고 한다. 자, 사실 열 효율도 통합과학 때 했잖아. 어떻게 계산한다? 흡수한 열에 대해서 뭐의 비율? 한 일의 양의 비율. 요거를 모식도를 그려가지고 나타낸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림이야. 고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열원에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올 거야. 여기 온도 높은 곳이니까 주변은 다 저열원이잖아. 그지? 빠져나올 거야. 얼마만큼이? Q1만큼이 빠져나올 거야. 그 빠져나온 열을 누가? 열기관이라는 애가 이제 흡수를 할 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주위로 막 빠져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Q1만큼의 에너지가 와. 그러면 열기관이 흡수를 했지. 흡수를 했으니까 뭐해 이제?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일을 W만큼 할 거야. 근데 열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이 새끼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고열원처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보다 온도가 낮은 저열원 쪽으로 열 에너지가 무조건 이동해야 되지. 그 내용이 뭐야? 열역학 제2법칙이잖아. 그지?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어디로? 주변에 있는 저열원으로. 이때 이동한 에너지를 Q2라고 하면 열 효율 어떻게 돼? 열 효율 엡실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얘는 어떻게 난다? Q1분의 W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 보존을 적용해 보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Q1분의 Q1 마이너스 Q2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열기관의 열 효율이 1 그러니까 100%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두 가지야. 이게 뭐가 되거나 무한히 커지거나 이게 0이 되면은 열 효율은 존나 마이너스지. 또는 이게 0이 되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얘는 왜 안 돼?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저열원으로 무조건 이동하는 열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종합해보면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배해야지만 열기관의 열효율이 100% 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책에 아까 열역학 제2법칙 내용 첫 줄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너 또 돌아갔네?
또 돌아갔네 이렇게. 근데 그러면 그 열기가 100% 그거는 열율 100% 그거는 아무리 발전해도 될 수 없어요? 이 연력학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될 수가 없죠. 그치? 깨봐. 깨버려. 무한동력 만들어. 한번 해봐. 그 만드는 게 돈 많이 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지구를 지배하겠다. 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억이가 지금 엔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열심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밑에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카르노 기관이 뭐냐면 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자, 가역 기관은 뭐야? 가역. 그거 스스로 돌아가는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 가역적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열 효율은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 차이에 의해 결정이 되고 같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실제 열기관보다 열 효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한 50% 넘게 나타나요. 카르노 기관. 네, 카르노 기관에서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 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 1-T1분의 T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게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1이 무한이 되거나 T2가 0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기관은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거기 그림에 어떻게 돼 있어? 과정을 잘 보세요. 등온선이 파란색 점선으로 돼 있지? 맞아? 자, 파란색 점선으로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A가 있으면 등온 과정, 맞아? 그래서 B로 오죠?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야? 단열 과정으로 C로 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 등온 과정으로 D로 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 단열 과정으로 A로 돌아와. 그러니까 처음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등온 단열, 등온 단열, 등온 단열, 등온 단열인데 각각의 과정은 어떻게 돼?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수축, 압축, 단열 수축, 압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자. 자, 거기 옆에다가 그림 옆에다가 같이 한번 써보자. 자, A에서 B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등원 과정은 식이 어떻게 써졌어? 등원은 Q는 W. 자, 이걸 1이라고 할게요. Q1은 W1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안 쓰니 언니? 저 언니가 존나 뺀질거려 자꾸. 가끔씩. 그치? 오늘 되게 뺀질거리는 날이야. 뭐라고? 뭐가 힘들어? 잤잖아. 나 안 잤다고. 왜 안 잤어요? 못 잤다고. 술 취한 친구 새끼 때문에. 존나 힘들어. 자, 야, 너 남자랑 7시간 반 전화해봤냐? 존나 고통이야, 진짜. 뭐라고? 네, 저희는 주 5회 정도 보는데요. 남자 얼마? 나도 보잖아. 그러네. 졌다. 내 생각도 해봐. 나도 보잖아. 여자 보잖아요. 야, 너네도 지나다니면서 여자 안 봐? 존나 보잖아. 맞지? 진짜. 나 못 이겨. 완전 그냥 진짜. 야, B에서 C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단열. 팽창이지? 자, 단열 과정 C가 어떻게 써? 마이너스 W. 델타 U는 마이너스 W. 자, 이거 두 번째 과정이니까 2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 어떻게 돼? Q3는 W3. 그치? 이거 똑같이 쓰면 돼, 그냥. Q3는 W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은? 저거 4. 거꾸로 쓰면 되지, 그냥. 델타 U4는 뭐가 돼? 마이너스 W4 이렇게. 그치? 뭔 소리야? 왜 갑자기 BMW가 나와? 이상하네. W만 보면. 자, 여기서 그러면 너네가 찾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같은 물리량이 숨어 있다?
같은 물리량 한번 찾아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물리량 써놨지? 같은 거 찾아봐. 물리량 크기가 같은 거 찾아보라고. 같은 거 내가 같은 거. 같은 거 얘기했잖아. 같은 거. 저거 델타 U 나오는 거. 델타 U 나온 거? 이유는? 일정한 온도. 오케이. 저거야. A에서 B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야. 그지? C에서 D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야. 그럼 요 과정에서 온도 변화랑 요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어때? 똑같지? 온도 변화가 똑같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델타 U4에 얘하고 얘는 부호는 다르겠지 당연히. 절대값과 델타 U2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뭐가 돼? W4의 절대값과 W2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맞니? 안 해네. 맞네? 안 해네. 맞네. 그지? 그러면 자, 얘는 근데 뭐 하는 거야? 팽창하는 거지? 팽창하는 거 얘는 뭐 하는 거야? 압축되는 거지? 그러면은 둘은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새끼 일한 거 둘 다 빼. 그러면 자, A에서 B 과정 한번 봐봐. A에서 B 과정 한 일의 양이 W1이지?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 C에서 D 과정 받은 일의 양이 W3지? 얘는 부호가 양수고 얘는 음수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R자 1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받은 것과 준 거 차이니까. 이게 어떻게 0이 될까 언니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민넓이고 민넓인데 이게 어떻게 0이 될까. 응? 말이 안 되지 않겠냐. 사실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려놓고 보면은 요 둘의 차이만큼 요 값이 얼마와 같아지는 거야? 요 그래프 내부 면적만큼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카르노 기관이나 어떤 열기관에 순환되는 사이클 과정이다. 순환 과정이다. 응? 순환 과정이다 라고 나오면 앞에서도 그렇게 했잖아. 내부 면적이 뭐 한 거다? 한 일의 양이다.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요 면적만큼이 한 일의 양이다 그랬잖아.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데 넓이가 한 일의 양이요. 내부 면적.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자, 뭐 일단 2번만 한번 볼게. 2번. 오른쪽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 과정에 따라 변할 때 압력 부피 간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외부의 일을 하는 과정만 나타낸 것은 이랬어. 외부의 일을 하는 과정은 뭐야? 부피가 어떻게 되는 과정? 외부의 일을 하는데 언니들아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 외부의 일을 하는 과정이잖아. 골라봐. 1번 A에서 B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크기와 재질의 용기 속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A, B의 기체 분자들과 기체 분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내부 에너지와 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고 온도는 A와 B 중에서 어떤 데에 더 높은가? 자, A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야? A의 내부 에너지 얼마요? 다 더하면 되잖아. 22. B는요? 20. 그럼 내부 에너지는 누가 더 높아? A. 근데 아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 수지. 그치? A는 분자 수가 몇 개야? 8개. 아니, 이제 이것도 못 세면 나 진짜 어떡하냐.
아니 이러는데 내가 성적을 어떻게 올려 이거를? 8개잖아 8개. 그러네. 그러면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4분의 11이라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B는 총합이 20인데 5개야. 4죠? 자, 그럼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근데 그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누가 더 높은 거야? B가 더 높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아까 하면서 과정 한번 봤었는데 지금 실린더 위에 피스톤 올라가 있고 추가 올라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대기압도 당연히 누르겠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추, 피스톤, 대기압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안 변하니까 어떻게 쓰면 돼? 압력은 일정한 상태인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 팽창했지? 그럼 이거 무슨 변화라고 하면 돼? 아니 등압이. 등적에 등온에 등압에 다 나와. 아니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배웠는데. 야, 내가 압력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어? 압력이 안 변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등압이다, 그지? 등압, 뭐? 등압, 팽창. 자,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것만을 골라라. 자, 등압 팽창 어떻게 돼요? 자, 등압 과정식이 어떻게 돼?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W의 부호는 언니들아 팽창이잖아. 얘는 열을 어떻게 했어? 받았어. 그지?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 새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애매하다. 그지?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써봐봐. 그러면 얘 뭐야? 얘 뭐야? 그지? 그럼 얘 뭐야? 이것도 모르겠다. 그치? 자, 내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등압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동반되면서 온도가 항상 어떻게 된다? 변한다. 이걸로 안 되면 앞에서 뭘로 확인했어? 그래프로 확인했지? 등압 과정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압력 부피 그래프가 있으면 좌우로만 움직이지? 그럼 등압 팽창이면 어디로 가는 거야? 등온선 바뀌어 안 바뀌어? 미치겠네 진짜. 등온선이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 온도가 어떻게 돼? 양수.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니까 니은번 맞죠? 그 다음에 자, 분자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자, 분자수는 안 바뀌었는데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대. 그럼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지? 자, 근데 압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피스톤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 안 변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문제 할 때 또 이런 거 봐봐봐. 핀으로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 단열 실린더. 자, 단열을 되게 강조하네. 단열 피스톤의 단열 실린더야. 그러면은 외부, 내부로 이렇게 열 에너지 이동이 불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피스톤. 두 기체 사이의 격벽 자체도 단열이야. 그럼 원래는 우리 A나 B 쪽 둘 중에 하나가 고열원이면 열 에너지가 이동해야 되지? 근데 그런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다 단열로 막혀 있거든. 자, 이때 핀을 제거하였더니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정지했다. 자, 정지했다 밑줄. 정지한 이유가 뭘까요? 양쪽에서 미는 힘이 똑같기 때문이 되겠지. 자, 단면적 똑같고 미는 힘 똑같아. 뭐가 똑같다? 압력이 똑같다. 자, 그러면은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라는 거 거기다가 따로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 처음에 누가 압력이 더 높았을까? A. 그런데 부피는 둘이 어땠어? 똑같았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면서 해석을 해보자고. 압력은 누가 더 높았는데? A가 더 높았는데, 그지? 부피는 처음에 어떤 상태였어? 핀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피는 같은 상태였지? 자, 부피는 같고 압력은 하나가 작고 하나가 높은. 높은 게 누구야? 낮은 게? A의 부피는 어떻게 됐죠?
증가하면서 어떻게 됐어? 증가하면서 압력이 줄어들었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야 되지? 그러면 A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B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압력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같은 라인상까지 오는 거지, 그지? 자, 이 두 지점이 과연 온도가 같을 것인가? 같을까? 아니겠죠? 그지? 자, 뭐 가에서 나로 진행되는 동안 A는 외부에 일을 한다. 일을 해요? 봤죠? A가요? 해요. A가 일을 하죠. 미니까. 그 다음에 A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자, 얘 무슨 과정이야 일단? 단열 과정이지? 단열 무슨 과정이야? 단열 팽창이지? 자, 단열 팽창이면 식을 어떻게 써? 맞아요. 나서 단열 팽창이면 식을 어떻게 써? W는 마이너스 델타이면 마이너스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온도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저거 등원선 그리면 안 돼요? 등온선 그리면은 어떻게 돼? 등온선보다 낮아져야지. 왜? 단열 팽창이잖아. 그러면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은 거 맞나요? 맞죠? 그러면 B의 경우도 단열 과정이겠지? 맞아? 단열 뭐라고 하면 돼? 수축이라고 하면 되지. 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내부 에너지가 크다? 아니다. 낮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 답은 3번?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어렵진 않죠? 어렵냐? 약간 복습이 필요해?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쭉 보게 되면은 문제들이 꽤 많죠? 문제들이 꽤 많은데 여기서 몇 개만 좀 뺄게요. 왜죠? 내 마음이에요. 37번 뺄게요. 호호 37번 빼고요. 그 다음에 36번도 뺄게요. 스털링 엔진이라는 거 그냥 따로 뺄게요. 그 다음에 35번도 뺄게요. 35번. 35, 36, 37 다 뺄게요. 5, 6, 7 다 빼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 계속 있어. 스텝 2로 넘어가서 스텝 2 넘어가서 연습 좀 존나게 시키려고. 자, 쭉 넘어가면은 뭐 재밌는 문제들 많아요. 그지? 재밌는 문제들 많아요. 14번 낚이는지 안 낚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자, 14번은 같이 보자. 19페이지 14번. 자, 그림은 이산기체가 들어있는 용기 A와 진공 상태인 용기 B가 연결되어 밸브가 닫혀 있는 걸 나타낸 것이다. 자, 밸브를 열었어요. 자, 밸브 열면 어떻게 되지? 기체가 넘어가죠. 자, 기억번. 기체가 A에만 있을 확률은 0이다. 자, 기체가 A에만 있을 확률. 기체가 끊임없이 움직이지? 끊임없이 움직일 거 아니야? A에만 있을 확률 0일까? 자, 이거 공이 되게 많은데 공 2개짜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 공 2개가 있는데 뭐 하나는 뭐 이렇게 지금 2개의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하나의 공을 A라고 그러고 하나의 공을 B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를 봐봐. A하고 B가 같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A만 있고 B만 있는 경우, B만 있고 A만 있는 경우, 아무것도 없고 A하고 B만 있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왼쪽 격벽에 왼쪽 실린더에 아무것도 없을 확률은 몇 %야? 25%가 되는 거지. 그지? 물론 공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지겠지만 제로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A에 있던 기체가 B로 확산되는 것은 비가역 과정이다. 자, A에 있던 기체가 B로 확산이 된대. B로 확산이 된대. 이거는 비가역 과정이다. 맞아요? 자, 확산되는 거, 퍼져나가는 거야. 되돌아가는 거, 다시 한쪽으로 모이는 거. 아니, 그거는 확률적으로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너네 생명과학 하는 사람 있지? 확산은 무슨 수송이라 그래? 확산은 수동수송이라 그래. 맞아? 그 확산의 반대로, 농도 기울기의 반대로 이동하는 거 뭐라 그래? 능동수송이라 그러지? 에너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됐어? 자, 이러니까 물리가 최강의 과학 과목이다. 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웬만한 것들. 맞지? 자, 뭐라고? 100이 이래. 생명을 작년에 좀 막 내시다가 조 털려가지고 좀 살이시더라고. 내가 털어드렸거든.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진짜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그 세포 소기관에서 뭐 ATP의 합성,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세포 뭐에서 뭐 ATP 합성,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문제 중에 하나 있거든. 작년 2학기 중간인가? 1학기 기말인가? 중에 뭐 하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거기에 뭐 ATP를 합성한다, 분해한다, 뭐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이 소기관인가 이 세포에서는 뭐 합성만 일어나고 분해는 안 일어난다. 뭐 이런 보기였거든. 근데 일어나지 않는 거를 맞다고 해놨어. 그게 아마 ATP 그림이면서 나왔을걸? 그러니까 ATP가 ADP하고 인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어떤 기관 안에서는 뭐 이것만 일어나고 이건 안 일어난다. 이것만 일어나고 이건 안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였거든. 근데 그 소기관에서는 둘 다 일어나는 거였거든. 근데 하나만 일어나고 하나는 안 일어난다를 맞는 보기로 체크를 한 거야. 근데 나한테 배운 애들은 둘 다 일어난다고 배웠으니까 동그라미 했어. 근데 처음에 틀렸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별의별 소기관 뭐 기관 다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논문 자료 다 찾아가지고 보내줬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복수 정답. 그래서 내가 걔 쌍욕했어. 왜냐면 왜 복수 정답 했냐면 내가 제시한 자료가 당연히 맞지. 빼박이지. 논문이니까. 근데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 할 수 없대. 자, 그래서 14번은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지. 아니, B로 확산된 기체가 다시 A로 모이는 니은에서 대놓고 비가역이라 하는데 스스로 일어나지 않잖아. 니은이랑 디귿이랑 다른 말 같은 뜻이야. 그치? 다른 말 같은 뜻이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뒤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거든. 그래서 다음 주까지 19페이지까지에 있는 문제들, 연력학 문제들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연력학 관련되어서 평균을 내가 1점으로 만들어 버릴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네, 평균을 1점으로 만들어 버릴 테스트.